여러분들, 저 도쿄 한복판에서 열린 제63회 일본 수석 명품전에 다녀왔습니다.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야말로 수석인들의 성지 같은 곳이죠. 아니 뭐 돌멩이 보려고 굳이 비행기 타고 도쿄까지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도쿄까지 날아갈 가치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입이 안 다물어졌다니까요. 이게 그냥 평범한 전시가 아니고요, 전시장 안에 놓인 수석들의 가치만 합쳐도 수백억 원이 오가는 그야말로 역대급 스케일의 현장이었거든요. 뭐 돌이 똑같지 않은 의구심, 전시장 문 열고 들어선 순간 1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작품들을 직접 도슨트해 드릴 겁니다. 아래 챕터 기능을 활용해서 궁금한 작품부터 보셔도 좋고요, 저랑 같이 쭉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대자연의 정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고치현 니오도가와에서 나온 니오도가와 석입니다. 이름은 1000개라고 하네요. 붉고 검은 색감이 뒤섞인 험준한 질감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돌 한 점에 담긴 고산의 풍경에 압도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창록이라는 작품입니다. 푸른 폭포란 뜻이죠. 깊고 어두운 돌의 몸체 중앙으로 하얀 성맥이 수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습니다. 네, 후쿠오카에서 온 선불석 양보오산입니다. 인생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하레의 석입니다. 이 거북이랑 학이 뭔가 기원과 번영을 축하하는 선물로 쓰인다고 하네요. 네, 다음 작품은 후지에다 치리맨 석입니다. 시조카현에서 왔는데요. 요 표면이 뭔가 치리맨이라는 게 약간 그 기모노 옷감, 크레이프 옷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연이 만들어낸 비단 같은 질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돌이었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수석계의 전설로 불리는 고탄이석 특별 축품작 66봉입니다. 에도시대의 문인인 라이산요가 평생 곁에 두고 아꼈던 돌입니다. 이름이 66봉인 이유는요, 6 곱하기 6, 36개의 봉우리를 뜻하는데요. 라이산요라는 유명한 일본의 유학자 그의 호 36봉 외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자신의 호를 돌의 이름으로 삼을 만큼 분신으로 여겼던 거죠. 검은 빛깔 위로 쏟은 봉우리들이 첩첩 이어지는 모습이 교토의 아름다움을 축소한 듯 시대를 풍미하는 예술가의 안목과 세월이 깃든 명작입니다. 네, 세타가와 호석입니다. 이름은 만종. 저녁 노을 속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의미합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의 손길을 거친 돌이죠. 물을 주고 어루만지며 교감하는 양석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성 어린 세월에 호박색의 매끄러운 호랑이 무늬 석피를 만들었네요. 고요한 선의 정치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7번째 작품은 모지 메아석입니다. 검은 석피로 하얀 눈꽃송이가 내려앉았죠. 차가운 도리에 메아가 빈 듯한 모습입니다. 자연이 새겨놓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에요. 네, 특이하게 미국 관상석 자료센터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동양의 이 매화 감성이 서양인 눈에도 엄청나게 신비로워 보였나봐요. 야, 이게 바로 젠 아닐까요? 호소카하루의 전통이 담긴 본세키 작품입니다. 본세키가 뭐냐면요, 쟁반위의 돌과 모래로 대자연을 그리는 일본의 전통 예술입니다. 와카야마현 기수 후기야게 해변을 묘사했어요. 백조기 털로 하얀 모래를 쓸어 담아 섬세한 파도를 그렸네요. 이 고요한 풍경을 보며 제 석부작 작업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공간에 거대한 생명력을 담는 일은 늘 경이로운 것 같아요. 세타가와석입니다. 이름은 자애란 뜻의 이츠쿠시미입니다. 수직으로 곧게 뻗은 모습이 기도를 올리는 영상이죠. 좌대도 연꽃 모양으로 딱 맞춘 거 보면은 소장하신 분이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아요. 자애와 기도 아니라고요. 예술은 해석한 사람 마음입니다. 네, 이도요가석입니다. 이도요강의 투명한 물살이 빚어낸 독특한 뼈대 구조를 가졌죠. 돌 안쪽에 벌집처럼 아주 복잡하고 신기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또 이 명석은 전설적인 장인 우에마츠 토스이가 만든 유리수 수반 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또 분재와 수석의 연결고리가 나오네요.
군제와 수석을 아우르는 토수이의 수반은 작품의 격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은 수반과 명석이 만나서 완벽한 조화를 이뤘네요. 저도 언제 한번 이 수반을 이용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왜 이렇게 전시회를 따라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버지 때부터 석부작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돌들처럼요, 돌과 이끼, 난초를 붙여서 살아있는 풍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죠. 전시회 명석들은 못 사도 저희 작품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핸드메이드, 전국 무료 배송. 아래 더보기에서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후회 없을 겁니다. 계속 구경하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일본을 대표하는 3대 명석 중 하나인 세타가와석입니다. 세타가와석은 수석인 사이에서도 진구로라 해서요, 칠흑처럼 깊고 짙은 검은색을 띠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 진구로 석질은요, 수석계에서도 가장 높은 품격으로 치면서 또 한국에서도요,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 고가에 거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모가와, 사지가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검증받은 세타가와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와카야마현의 명석 후루야석입니다. 작품이 참 귀엽죠. 이름처럼 코끼리 가족이 연상되는 절묘한 형상입니다. 큼직한 어미 코끼리를 따라가는 새끼 코끼리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매치되어 있죠. 후루야석 특유의 풍화작용이 만들어낸 거칠고 주름진 질감은 마치 실제 코끼리의 피부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후루야석은 보통 산수 풍경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확실히 동물 영상으로 나오는 건 정말 귀한 구경거리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거대한 수석은 기후현 이비강에서 찾아낸 명석 이비가와석입니다. 이름이 북알프스인데요, 유럽에 있는 그 알프스가 아니라 일본의 3000m급 산들이 줄지어 있는 히다 산맥을 일본의 알프스라 불러서 북알프스라 부르거든요. 이 돌의 진가는 용안이라 부르는 흰색 반점들에서 드러납니다. 이비가와석 특유의 독특한 문양들이 험한 산맥에 피어오르는 구름이나 만년설을 연상시키는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필리핀 타나이강에서 온 아주 이색적인 수석 타나이가와석입니다. 사랑의 요람이라는 이름인데요, 뭔가 로맨틱한 이름에 맞게 뭔가 이렇게 끌어안을 것 같은 그런 형상이죠. 네, 지금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이 압도적인 선홍빛을 보세요.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온 일본의 저곡의 최고봉 사도 아카다마 니시키이시입니다. 일본의 레드제스퍼라 불리는 저곡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돌이죠. 석질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광택을 내면 마치 보석처럼 붉은 빛이 화려하게 살아나는 게 특징입니다. 일본 수석에서 가장 인기있고 고귀하게 쳐주는 형상 중 하나인 후지산을 닮은 형태의 텐류 가와석입니다. 정상을 하얗게 뒤덮은 만년설과 유려하게 뻗어내린 능선이 실제 후지산을 축소해 놓은 듯한 완벽한 비례미를 보여주죠. 이 돌을 담고 있는 그릇은 시노야끼라는 유명한 도자기 기법으로 만든 수반입니다. 시노야끼 특유의 우윳빛 유화가 그 수석이 대비되어서 아주 아름답네요. 이번에 보실 작품은 일본 기후현 이비강에서 온 명석 이비가와석입니다. 이 작품에는 파도에 타다라는 아주 리드미컬하고 멋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돌의 생김새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친 바다 위에서 거대한 파도가 솟구쳐 오르는 찰나를 그대로 박제해 놓은 듯한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죠. 부서지는 물보라처럼 하얗게 일어난 석질과 불규칙하게 뒤섞인 곡선들이 마치 자연이라는 서퍼가 파도를 즐기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세타가와 호석 중에서도 매우 희귀한 백호라고 불리는 명석입니다. 보통 호랑이 무늬와 달리 창백할 정도로 밝은 색감이 도는 이 돌은 이름이 연장이라고 불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험준한 산맥의 파노라마를 보여줍니다. 겹겹이 층을 이룬 봉우리들의 형상이 마치 수묵화 속 고산을 그대로 옮겨두는 것 같죠. 네, 교토를 흐르는 가모가와 그 중에서 최고의 명석이 나기로 유명한 야세 지역의 정수가 담긴 작품입니다. 티 없이 맑고 검은빛을 뜻하는 진구로라는 이름답게 한 방울의 빛조차 삼켜버릴 듯한 칠흑 같은 색감은 보는 이를 압도하는 고결함을 뿜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일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품고 있는 작품, 바로 특별 출품작 2호 마코석입니다. 수석의 가치가 단순히 돌 자체를 넘어 역사적 유물 수준임을 보여주는 엄청난 물건입니다. 바로 일본의 마지막 쇼군 가문인 도쿠가와 가문의 대대로 수장했던 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최고의 권력 가문이 감상하던 전설적인 내력을 가진 돌입니다. 수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전래라는 건데요. 이 돌은 단순히 자연에서 주운 것이 아니라 일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쇼군 가문이 아끼던 물건이라는 것이 확실한 족보가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엄선한 20점의 명석들을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사실 현장에는 100점이 넘는 훌륭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장관을 이뤘는데요. 그 압도적인 현장의 기운을 여러분께 온전히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작품들은 아쉬우니까 지금 여기 지나가는 짧은 슬라이드로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작품 하나하나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저 역시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감탄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같은 시기에 열려 수많은 분재인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제 100회 국풍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석과는 또 다른 살아있는 예술의 정수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불꽃 같은 힘이 됩니다.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